자, 바로 캔들 매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캔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선물을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제일 중요한 게 캔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캔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뒷장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캔들은 기본적으로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어요. 자, 양봉은 말 그대로 그냥 빨간색 봉을 양봉이라 하고, 파란색 봉은 음봉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봉은 음봉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양봉은 보통 상승장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캔들이 좀 올라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봉 캔들도 양봉이 나오면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파란봉이고,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강화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은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 및 우리가 아는 정보, 시장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의 겨루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수가 세냐 매도가 세냐 이거를 캔들로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 갑자기 막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뭐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뭐 지표가 나온다든지 또는 뉴스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 또는 우리가 아는 정보, 이런 것들이 항상 다 녹아들어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캔들 해석만으로 현재 시장의 힘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캔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양봉으로 볼게요. 양봉은 항상 시가가 밑에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그 다음 거 보면 종가는 위에 있죠.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항상 양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반대로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밑에 있다.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쭉 내려가서 저기서 마감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음봉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생긴 이유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이. 자, 근데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시작은 저 위에서 했지만 결국 종가가 뭐예요? 끝난 가격이죠. 쭉 내려가서 저 밑에서 마감되는 게 음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봉과 음봉인데, 위에 보면 꼬리들이 있습니다. 꼬리, 이걸 꼬리라고 해요. 요 양봉 위에 보면은 위에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꼬리인데,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자, 쭉 내려갔다가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순간적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는데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두드려 맞고 한 번 더 내려갔다는 거죠. 이렇게 마감된 게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되었고, 시작 가격은 저 밑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양봉이에요. 양봉. 음봉은 반대. 자, 음봉이 여기서 시작했지만 쭉 올라가서 고점 찍고,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쭉 빼서 저점을 찍습니다. 근데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마감이 됩니다. 이게 종가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 있을 경우에는 매번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이 되면은 양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이런 거는 보시기 때문에 거진 다 아실 거예요. 거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 캔들의 특징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양봉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고 음봉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캔들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캔들의 특징 자주 나오죠. 자, 양봉은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렸죠.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위에 꼬리가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깔을 떠나서 항상 이 캔들에 윗꼬리가 있다, 그러면 아, 위에 매도세가 좀 있구나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보통 고점에서 나옵니다. 고점 또는 추세 하락장에서 나옵니다. 추세 하락장.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달렸죠. 이거는 반대로 아,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매수. 이것도 봉 색깔을 떠나서, 자, 오른쪽에 음봉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네 번째 거, 얘는 음봉은 음봉이지만 밑꼬리가 달린 음봉이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살아있는 음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자,
시작은 저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쭉 내려가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여기서 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있긴 하지만 매도세도 좀 있는 그러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번째 밑꼬리 달린 양봉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번 슬쩍 내려갔다가 쭉 올려서 고점에서 끝난 거예요, 종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그만큼 밑에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런 장세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봉 잘 봐요. 음봉 첫 번째 음봉, 세 번째 거.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여기서 했습니다.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쭉 빼서 저 밑에 종가가 저가예요. 종가 저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쭉 빼서 여기서 마감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캔들 기본적으로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보통 합니다. 영망치. 이거는 영망치형 캔들이고, 이 두 번째랑 네 번째 놈은 망치형 캔들이에요. 망치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딱 잡고 둥둥둥 떠돌이는 놈들 있죠. 그렇게 이제 망치형 캔들, 반대 놈은 이제 영망치, 역으로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망치형 캔들이 발생되게 되면 밑꼬리가 발생이 된다. 그럼 얘들은 매수세가 좀 센 놈들, 그 중에서 양봉이 발생하면은 엄청 센 놈,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런 애들은 매도세가 좀 센 놈들, 그 중에서 윗꼬리가 달린 놈들이다. 그러면 강력 매도 추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은 음봉인데 아래 꼬리 달린 캔들이고, 우측은 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에요. 자, 좌측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가 달렸는데 음봉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저점 갔더니 매수세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매수 세력에 의해서 매도 세력이 도망가는데, 저 위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매수 세력 힘이 없어요. 이제 너무 올려버리니까 매수 세력이 후퇴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여기서 시작했네요. 여기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쭉 뺐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가격, 여기가 전일 종가, 그 다음에 고점,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쭉 뺐다가 올라가면 이러한 밑꼬리 달린 음봉 캔들이 발생된다. 자, 우측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밑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번 슬쩍 내려갔는데 매수세가 엄청 센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쭉 올려서 저 위에까지 올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점 찍고 다시 하락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캔들은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매도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고 쭉 빼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양봉은 양봉이지만 이런 캔들이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아래 꼬리에 단 음봉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오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수는 매수인데 보통 저점에서 발생되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음봉이지만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오는 놈, 이런 경우 다음 봉 캔들도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봉 또는 주봉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분봉은 말 그대로 5분봉, 10분봉, 20분봉, 5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분봉이란 것은 말 그대로 5분의 캔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 10분봉은 10분의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분봉 기준 봤을 때 오전 10시에 땡아웃 시작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서 10시 10분까지 캔들이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 완성될 때까지 캔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 굿이에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캔들이고, 그 다음에 10시 11분이 되면 다시 한 번에 새로운 캔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십자 캔들이에요.
이거는 보통 변곡점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변곡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의 고점 또는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의 저점을 보통 변곡점이라는데, 변곡점에서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자,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갔더니 또 매수 지지 받고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힘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처음에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가 저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여기서 똑같이 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가랑 종가랑 마감 위치가 똑같은 겁니다. 엄청 치열한 놈들이에요, 얘들은. 얘들 같은 경우에 보통 횡보장에서도 나오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횡보장, 거의 변곡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캔들이 나오면 보통 고점에서 곧 내려온다든지 또는 저점에서 이 캔들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십자 캔들이 발생되면 보통 이제 변곡점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양봉이고 우측은 음봉인데, 크게 봤을 때 십자 캔들이에요. 십자 캔들. 자, 십자 캔들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와 위 꼬리가 거의 비슷하죠. 아래 꼬리와 위 꼬리의 길이를 잘 보셔야 돼요. 거의 비슷하면은 그냥 십자 캔들로 보세요. 그러니까 양봉이네 음봉이네 이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일단 위 꼬리의 길이가 비슷하면은 고놈이에요.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양봉의 몸통이 좀 굵고 위아래 꼬리 좀 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변곡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꼬리보다 훨씬 더 이 꼬리의 위쪽 2배, 아래쪽 2배 이만큼 내려오고 저만큼 올라간 애도 있어요. 그런 캔들. 그것도 일반적인 십자 캔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고점이나 저점, 변곡점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락 장악형이 있고 상승 장악형이라는 캔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락 장악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앞에 캔들을 다음 봉 캔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음봉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봉이 있죠. 양봉인데 이 첫 번째 양봉 보시면 윗꼬리가 좀 더 길어. 항상 아랫꼬리와 윗꼬리의 길이를 틈틈이 비교해 주셔야 돼요. 윗꼬리가 아랫꼬리보다 좀 더 길면은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장이 나오면 다음 봉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하락 장악이 뭐냐? 하락을 장악했다. 앞에 캔들을 다 몸으로 먹었다는 거죠. 이 보면 음봉이 워낙 크죠. 고점도 저 위에 올라갔고 전일 고점 깼었고 쭉 내려가서 전일 저점 깨고 마감했습니다. 저점이 종가죠. 종가 저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앞에 캔들을 먹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락하겠다. 나 이제 더 내려가겠다.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보시면 앞에 캔들을 장대 양봉으로 먹은 거예요. 장대 양봉으로. 자, 그래서 앞에 캔들보다 훨씬 더 길고 크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앞에 캔들 보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동일하죠. 자, 십자 캔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음 봉 캔들이 갭 하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한번 쭉 내려갔다가 급등해서 종가가 저 위에서 마감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승 장악형, 얘들을 다 먹어버리겠다. 다음 봉 캔들도 이러면 더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밑에서 떨어져서 시작하더라도 다음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 캔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상승 장악형 캔들 발생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올려드렸는데, 횡보장에서 발생한 박스가 있다는 신호. 지금 이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 앞전에 캔들, 이게 일봉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일봉을 보시면 앞전에 이제 양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순서대로 나오죠. 양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점과 저점을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전일 고점을 장대 양봉을 뚫고 종가가 위에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전일 고점이라고 보다는 직전의 고점, 대략 46.5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46.5를 돌파하고 종가가 위에서 마감되었다는 것은 다음 봉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확실히 이게 아까 그 봉인데 다음 봉 캔들이 또 소폭 올라서 시작하더니 한번 내려오더니 다시 들어올려 버리죠. 자, 그 다음 봉 캔들도 내려온 척 하더니 또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또 양봉이 나왔고, 고점에서 나는 십자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변곡점이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 변곡점이 또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버렸죠. 그쵸? 그리고 고점은 계속해서 갱신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면 지속적인 반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 이탈 후 원의 매수장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 중요하고요. 하락 장악형 캔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이제 음봉을 만들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다.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다음 봉 캔들도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봉이 조금 하락해서 시작을 하더니 한번 슬쩍 올라가다가 쭉 빼버리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변곡점 음봉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도 큰 놈이. 그러면 다음 날도 하락하고 그 다음 날도 좀 하락하고 점점점 하락하다가 또 막판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있고요. 저점 보세요. 여기 앞에 캔들 보면 얘들 같은 경우에 단기 저점이죠. 6월 초에. 자, 보면은 밑꼬리가 달린 캔들이 조금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밑꼬리가 2개 발생되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싶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캔들에 대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나오는데, 네, 그겁니다. 그거. 네. 이거 보면은 첫 번째 캔들이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자,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밑꼬리가 달린 캔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음 이 캔들, 이 양봉 말고 두 번째 양봉 보시면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더 길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아랫꼬리가 점점 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지지받고 폭등이 나와버렸어요. 보통 이제 상승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거나 또는 어느 정도 하락 후에 저점에서 이런 장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 두 가지 정도에서만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특히 저점에서 아랫꼬리 달린 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좀 꺾이겠구나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5일 바닥권 신호, 밑꼬리를 자주 달며 양봉 개수가 점점 많이 발생한다. 자, 밑꼬리를 쭉쭉쭉 달기 시작했어. 그쵸? 2011년 10월 초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밑꼬리가 좀 달렸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번 캔들 소폭 캡 상승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더니 내려와서 마감을 했지만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그쵸? 그렇지만 너무 고점에 대한 순간적인 부담감인가 본지 일단 고점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그리고 다음 번 캔들은 거진 바닥권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나름 시작을 하지만 밑꼬리를 달고 또 올라왔죠. 자, 밑꼬리가 자꾸 연속으로 달린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밑꼬리가 자꾸 달린다는 것은 시장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이제 어떻게 예상외로 급등을 합니다. 예상외로 급등을 하고 거의 한 11월 달쯤 가서는 보면 또 밑꼬리를 달기 시작하죠. 자, 고점이지만 밑꼬리를 단다. 고점이지만 밑꼬리를 단다.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또 갱신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밑꼬리가 많이 나오는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좀 바닥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지만 또 아랫꼬리를 좀 다는 애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또 아직 저점이 아니구나,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100불이 넘어갔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봉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윗꼬리가 좀 깁니다. 그쵸?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린 캔들인데, 얘는 보통 천정에서 나타납니다. 천정에서 저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5일 고점 신호라고 해서 윗꼬리를 많이 달거나 또는 음봉의 개수가 많다,
자,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보면은 윗꼬리가 앞전에 생기기 시작하죠. 이 캔들도 보면. 이 캔들이 보면 윗꼬리가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더니 고점을 찍고 연속으로 음봉이 나옵니다. 자, 앞전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발생되었고 다시 재차 반등을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난 고점 매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147.27이 직전의 고점 라인이니까 요쯤에서 매도를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일단 아래쪽으로 크게 하락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캔들의 모양이에요. 캔들의 모양. 여기 보시면은 캔들이 음봉이지만 양봉도 발생하고 어떻게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싼 고점을 찍은 상태에 일단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윗꼬리가 고점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제 고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캔들 매매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캔들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